오늘 낭독할 책은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저자 존 머피. 존 머피는 선물시장에서의 기술적 분석 적용에 있어 30년간의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한때 메릴린 치에서 기술적 분석 이사로서 활동한 바 있으며 CNBC TV를 위해 7년 동안 기술적 분석가로 활동했다. 현재 그는 투자가들을 위해 온라인 분석을 제공하는 머피 모리스의 창업자이자 회장이다. 기술적 분석 개념과 이의 선물시장에 대한 적용에 있어 가장 쉬운 안내서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연구 시장기술적 분석가 협회 테스트 프로그램에도 인용되었다. 네, 굉장히 좀 두꺼운 책이고요. 금융시장에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을 좀 알고 싶다, 분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우리 초보자와 이 전문 거래자를 위한 거래 기법과 적용 가이드 이런 게 들어가 있다, 그런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1장 기술적 분석의 배경 철학, 2장 다우 이론, 3장 차트 작성, 4장 추세의 기본 개념, 5장 주요 반전형, 6장 지속형, 7장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 8장 장기 차트, 9장 이동평균, 10장 오실레이터와 상반된 견해, 11장 점도형 차트, 12장 일본식 양초 차트, 13장 엘리엇의 파동이론, 14장 주기, 15장 컴퓨터와 거래 시스템, 16장 자금관리와 거래 전술, 17장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의 관계, 시장 간 비교 분석, 18장 주식시장 지표, 19장 종합. 네, 자, 저는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의 관계 이 부분을 낭독을 해 볼 겁니다. 자, 페이지는 439페이지입니다. 근데 이 책의 좋은 점은 글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보기 좋게 도표라던가 이렇게 분석되어 있는 그래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참 이해가 쉬웠습니다.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의 관계, 시장 간 비교 분석. 1986년 이 책의 초판이 출판되었을 때 전통적인 지식, 채권시장과 상품 선물 시장의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20년 전에는 상품 선물이라고 하면 옥수수, 대두, 돼지고기, 금, 석유 등과 같은 것들을 지칭하였다. 이것들은 재배, 채광, 정제되는 전통적인 상품들이었다. 1972년부터 1982년 사이에 통화, 미재무성 채권, 주가지수에 대한 선물계약의 도입과 함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채권과 주식은 상품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용어는 선물이라는 용어에서 자리를 내주었다. 그 이후로 선물거래의 세계는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과 혼합되어 서로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분석에 이용되었던 기술적 분석 방법은 전체 시장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었다. 어떤 날의 달러 선물, 채권 선물, 그리고 주가지수 선물의 시황을 언제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움직인다. 이 세 시장의 방향들은 종종 상품 선물 시장의 영향을 받는다. S&P 500의 선물 가격과 S&P 500 현물 지수의 일정한 균형 관계가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매매가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물 거래를 더욱 잘 이해할수록 전체 금융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분명해진다. 선물시장의 동향이 주식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추세에 대한 초기 신호가 선물시장에서 먼저 포착된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어떤 시점에 주가 향방을 결정짓는다. 달러 추세는 미국 경기가 강세인지 약세인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법인의 소득이나 주식 가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주식시장은 부문별, 산업별로 나뉜다. 이러한 그룹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 것은 종종 선물시장에 의해 지배된다. 뮤추얼 펀드와 특히 섹터 펀드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수익성 있는 그룹으로 들어가고 수익성 없는 그룹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 시장 간 분석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는 통화, 상품 선물, 채권, 그리고 주식 간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여러분은 주식시장에서의 부분별, 산업별 이동에 어떻게 선물시장을 이용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시장 간 분석. 1991년 나는 시장 간 기술적 분석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오늘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여러 금융시장 간의 관계를 다룬 것이다. 여러 시장 사이에 전개되는 연관성을 설명하고 또 시장들이 얼마나 서로 의존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안내서 내지는 청사진이다. 시장 간 분석의 기본 전제는 모든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는 국내 시장은 물론 국제시장도 포함된다. 이러한 연관성은 때로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항상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어떤 한 시장,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어떤 다른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장들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가들에게는 아주 유리하다. 이 책에서 다룬 시장 간 분석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기술적 분석의 도구들은 모든 시장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여러분은 많은 시장의 차트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날의 복잡한 시장에서 왜 엄청나게 유리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프로그램 매매, 궁극적인 링크. 선물과 주식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S&P 500 현물지수와 S&P 500 선물과의 관계이다. 보통 선물 계약은 현물보다 높은 금액에 거래된다. 현물보다 높은 이 차이는 단기 금리 기준, S&P 500 지수에 대한 수익률, 그리고 선물 만기일까지 남은 일수 등에 의해 결정된다. 현물 지수에 대한 S&P 500 선물의 차이는 선물 계약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기관들은 매일 실제 차이, 공정가치, 이것의 가치를 계산한다. 공정가치는 하루 거래일 동안에는 일정하게 유지되나 매일매일 점차적으로 변화한다. 선물 가격이 현물 지수에 대한 선물의 공정가치를 초과할 경우 차익 거래가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프로그램 매수라고 부른다. 선물 가격이 현물 지수에 비해 너무 높을 경우 프로그램 매매자들은 선물을 매도하고 S&P 500의 주식들을 매수하여 두 자산의 비율을 다시 일정하게 맞춘다. 이 프로그램 매수의 결과는 매수한 주식들이 S&P 500 현물 지수를 밀어올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다. 이와 상반되는 프로그램 매도는 현물 가격에 비해 선물 가격이 공정가치 이하로 너무 떨어질 때 발생한다. 이 경우 S&P 500 선물을 매수하고 S&P 500의 주식들을 매도하는 프로그램 매도가 이루어진다. 채권과 주식의 링크. 주식시장은 금리의 방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금리의 방향은 미 재무성 채권 선물의 움직임을 추적함으로써 1분 간격으로 감시할 수 있다. 채권 가격은 금리 수익률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리고 채권은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의 하락과 수익률의 상승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술적 분석가의 입장에서는 미 재무성 채권 선물의 차트를 S&P 500 현물지수나 이와 관련된 선물 차트와 비교하는 일이 매우 쉽다. 여러분은 이들이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S&P 500 선물 가격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종종 미 재무성 채권 선물 가격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영향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 재무성 채권 가격의 추세 변화는 S&P 500 현물 지수의 유사한 변화를 예고하는 경고신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채권 선물은 주식시장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채권 선물은 일반적으로 상품 선물 시장의 추세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 때 채권과 주식은 반대로 움직인다.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반면 주식 가격은 하락한다. 채권과 상품 선물의 링크. 미 재무성 채권 가격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다. 상품 선물의 가격은 인플레이션 추세의 선행 지표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상품 선물의 가격은 채권 가격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인다. 1970년대 이후 시장 기록을 살펴보면 상품 선물 시장에서의 갑작스러운 상승은 일반적으로 미 재무성 채권 가격의 갑작스러운 하락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관계의 다른 면은 미 재무성 채권의 높은 수익은 일반적으로 상품 선물 가격의 하락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상품 선물의 가격은 미국 달러의 움직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상품 선물과 달러의 링크.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의 상승은 대부분의 상품 선물 가격을 억제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 달리 말하면 달러의 상승은 비인플레이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달러의 상승은 상품 선물 시장에 대해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1980년 달러 가치의 저점은 상품 선물 가격의 절정과 맞아떨어졌다. 1995년 달러 가치의 저점은 1년 후 상품 선물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달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는 금 시장이다. 시간을 두고 이 관계를 관찰하면 금의 가격과 미국 달러의 가치는 서로 반대 방향의 추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금 시장은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 선물 시장에 대해 선행지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금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달러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품 선물 가격의 일반적인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금 시장의 동향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주식 부분과 산업별 그룹. 이러한 시장 간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주식시장 부분과 산업별 그룹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주식시장은 시장 부문으로 나뉘고 이것은 다시 산업별 그룹으로 나뉜다. 이러한 시장의 각 부문들은 서로 다른 시장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채권이 강세이고 상품 선물이 약세일 때 공공사업부문, 금융주식, 그리고 소비재와 같은 금리에 민감한 주식그룹은 대개는 나머지 시장에 비해 일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낸다. 반대로 금, 에너지, 그리고 주기적인 주식과 같은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주식그룹들은 일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낸다. 상품 선물 시장이 채권 시장에 비해 강세인 경우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미재무성 채권 가격과 상품 선물 가격의 관계를 관찰함으로써 어떤 시점에 있어 어떤 부문 또는 그룹이 강세일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 주식시장 부분과 이와 관련된 선물시장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서로 연관시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공사업 부문의 주식은 미재무성 채권 가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네, 오늘 저는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의 일부를 낭독을 해봤는데요. 끝까지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실 재미있는 내용보다는 이론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주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 잘 되지 않는다, 혹은 나도 슬슬 좀 주식에 좀 발을 담가 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 책 한 권이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 낭독 해보았습니다.